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시장 정리해 드리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이제 ISM 제조업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ISM 제조업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왔었고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도 역시 좋게 나왔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다소 좀 많이 약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전반적으로 중국 중화권 증시 빼고는요, 대부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뭐 이런 그 지표 호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금리는 그 뭐 한두 달 늦어질 뿐이지 올해 뭐 세 번 인하할 것은 뭐 지금 기정사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요 악재가 경기 지표에 대한 그 악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드렸습니다마는 그 2월달, 3월달 그 전체 글로벌 주요국 지수가 제법 많이 올랐었다라고 제가 말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이 아마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내일에 따른 이제 기축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분기가 바뀌면 좀 이격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실질적으로 3월 20일부터 지난주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 수급 블랙홀 효과를 가져다 준게 그게 또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 특히 이제 종목 하락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근데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예상보다 좀 많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나스닥도 한 2.27% 밀었습니다만은 일본 니케이도 3.4%. 근데 코스닥이 지난주에는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밀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조정 대표 종목군들 조정 영향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건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4월 지난주 그 월요일부터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뭐 코스닥이 그 주요국 증시 중에서 2월달, 3월달 13%뭐 대만하고 거의 더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분기가 바뀌면 이격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2차 전지 특히 이제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하면서 2차 전지가 좀 많이 밀리면서 에코프로 BM이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많이 밀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ADR 지표 같은 경우도 양시장 다 지금 80 미만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80 미만이다 그러면 감해도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 좀 더 이제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게 2022년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3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48.5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그 확장 국면을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늦어지는 게 인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했던 것이죠. 근데 뭐 지금 그림 보시면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매월 보면은 막 들쭉날쭉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4월 달도 낮아진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이제 또 예,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미국 시장 조정을 좀 불러 일으켰고요. 주말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원래 20만 건인데 30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고용도 지금 상당히 견조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난달 같은 경우는 3.9였는데 3.8로 한 0.1%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왜 또 반등이 나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좀 많이 줄었죠. 4.3이었는데 4.1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주말에 다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간당 임금이 많이 지금 하락이 나왔던 것이 반등의 원인이었었고 아울러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의 그 중동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었는데
주말에 또 가자지구 관련해 가지고 휴전 협정이 또 진행되고 있다. 이런 또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주춤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가 하루 만에 조금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어, 우리 그 선거 날입니다. 10일 날, 예, 새벽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발표가 있는데요. 우선 시장 예상치는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은 3.4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3.2가 나왔었는데 다른 뭐 고용도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유가가 지금 85달러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해서 한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 지난달 3.8이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는 그 3.7, 그러니까 0.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날 발표하는데 만약에 지난주에 고용지표, 그다음에 경제지표 좋게 나왔는데 CPI 물가지표까지 지금 또 예상치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기술적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년 아니 작년이 올해죠. 올해 그 2월부터 빨간색 선 200일선에서 계속 얻어맞았거든요. 이번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 그래서 그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4점 거의 4까지 지금 다다랐죠. 예.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아침에는 일단 올라서 일단 출발할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든지 예상치만큼 나오면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는데 뭐 헤드라인이라든지 근원이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4.4를 주중에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4.4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좀 반등 위에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눌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께서 일단 확인을 하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가자지구 관련 휴전 협상 진행 얘기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저 오전에 올렸다가 지금 오후에 이제 윗거리 좀 밀었거든요. 현재 그 지지 맥점이에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방향성은 뚜렷하게 알 수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방향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따 제가 그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 대표 종목군들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4월 들어서 그러니까 3월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주부터 변곡점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보시면 옵션 시장이 약간 가열이죠. 예, 지금 그 작년 그 11월 달 고점과 예, 그 중간 그 저항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저항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를 쥐고 주춤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뛰어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 누를 수 있고 여기서 좀 안정이 된다 아래쪽으로 하향 안정화 된다 그러면 시장이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게 지금 거꾸로 됐네요. 왼쪽이 예 죄송합니다. 왼쪽이 이게 지금 빅스예요. 예, 빅스 역발상 지수고 오른쪽이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인데 빅스 지수가 지금 저항에 걸려 있고 이게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돌파했을 때는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예, 여기 이제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인데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도 지금 저항선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리면 주면서 지수를 이제 반등을 이끌 것이냐. 지금 보시면 요 그림도 아까 이제 국채 수익이라고 달러 인덱스에 이어서 좀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그 장 마감하고 나서 주중에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 방송에 체크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단기 이제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지난주 이제 월이 바뀌고 특히 이제 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월달, 3월달 주가가 뭐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 드리면서 지난주는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간막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주봉 보시면 2021년도 여기서 한 2달 넘게 계속 주가 좀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 좀 많이 머무르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서 추세를 보시면은 그 여기서도 한번 얻어맞고 저항선에서 재차 돌파하고 나서 또 요 라인에서도 한번 얻어맞았었죠. 제법. 이번이 세 번째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추세를 보게 되면 저 세 번째 저항인 저항 추세인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기술적으로 그 부담감이 상존하면서 주가 좀 누른 겁니다.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주가 때문에 많이 누르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수는 크게 안 뺐습니다만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었습니다. 제법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또 제법 밀었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21년도 8월달이 최고점인데 그 추세 저항선에서 얻어맞은 겁니다.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깊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항이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가 지금 매물이 제법 많이 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한 주 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격 조정이 필요하니까 좀 관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예상대로 거기서 얻어맞는 그런 구간인데 지난주에 물론 2차전지 시총 에코프로 BM이 좀 깊게 밀어가지고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뭐 HLB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제약 대표 종목군들이 많이 밀었기 때문에 전체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주고 일단 우선 장대 음봉으로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좀 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좀 타이밍 조절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관련 기업들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 1위죠. 지난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간이었죠.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다행히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목요일까지는 윗꼬리 주고 음봉으로 밀면서 작년 그 8월부터 9월부터 이어왔던 이 지지 맥점을 약간 이탈을 하려고 그런 약간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죠? 만약 이 라인을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 이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번 주에 이 지지 맥점을 가급적이면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사항을 좀 보시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시총 2위죠.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4개월 연속 지금 미는데 애플도 이제 가격적인 이제 기축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작년 그 10월 26일 날 요 레인지까지 집어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3월 초에 여기서 1차 저점 주고 반등 나왔고 지금 단기 쌍바닥 정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좀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이제 뭐 V자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저점만 잡아줘도 그나마 좀 다행이겠죠. 우리 시장에 또 영향 많이 미치는 종목이니까.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3월부터 지금 뭐 지난주까지 뭐 어찌 보면 한 달 동안 박스입니다.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달 동안 중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지난주 목요일 날 좀 위험스러웠죠. 예,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만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좀 살짝 그냥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다시 한번 추세 지지선을 살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작년 그 10월 달 저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그 지지 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려버리면 괜찮은데 다시 한번 이 지지 맥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6개월 넘게 이어왔던 이 중기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리는 여부를 보시고 만약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탈한다 그러면 6개월 지지했던 이 추세가 지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 또렷한 그랬을 때는 우리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지지 맥점 살리는 여부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 아마존은 지금 고점을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모양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 시청 보시면은 알파벳이 지금 7이죠. 7이.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1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1월 달부터 2월, 그러니까 3월 초까지 2달 동안 계속 밀었다가 3월 초부터 이제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직전 고점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알파벳은 뭐 모양 괜찮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 메타 플랫폼이 2월부터 유지했던 박스권을 지난주 후반에 좀 돌파하고 있다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우선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로 양봉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이 장기 지지 맥점은 이탈을 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죠. 자,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주말에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서 3%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8월 8일 날 로봇 택시를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일단 출시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시간에 좀 올랐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 쪽 보시면요. 이번에 지지했던 것이 작년 뭐 4월 27일 날, 그죠? 예, 5월 달, 5월 초, 그 저점까지 지금 내려오고 나서 여기 쌍바닥 우선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완전히 쌍바닥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현재 구간이 머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4월 27일 날 저점이었던 $150 초반 이 레인지까지 집어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테슬라가 1년이 아니죠. 한 10개월 정도 작년 7월 19일 날 고점 찍고 나서 하락이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이 하락 9파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중기적으로 뭐 기간도 짧은 게 아니죠. 한 10개월 정도 계속 빠지면서, 예, 이런 대표적으로 하락 9파가 나오면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등.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90를 완전 돌파해야 완전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 이 라인을 안 깨고 다시 한번 $180 선까지 이제 올라쓴다 그러면 요번 구간이 머리가 될 수 있고 뭐 연중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테슬라가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국내 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한테도, 예, 반등의 이제 빌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테슬라 주가를 뭐 체크를 좀 하시고 주중까지 좀 보죠. 예, 이 라인을 살리는지 여부를.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KRX 2차전 탑10 지수입니다. 왼쪽 게. 그리고 오른쪽이 어, 탑10 지수 인버스죠. 인버스. 지난주 목요일 날 보시면 KRX 탑10 지수는 피보나치, 그러니까 이 저점과 고점 찍고 나서 여기서 한번 조정을 줄 자리였습니다. 이제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2월부터 실질적으로 1월부터 3월 26일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 3, 예, 2달 가까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테슬라 뭐 인도량 그 악재도 나오고 그다음 수급이 삼성전 쪽으로 쏠리면서 한 번 더 밀어버린 거예요. 61.8까지 밀었는데 오늘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여기 이제 갭이 있죠. 요 갭.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요? 수요일 날 이 갭이 나왔었고, 반대로 탑10 지수는 여기서 이제 또 하락 갭이 나왔습니다. 요 갭까지 일단 메꿔주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민다 하더라도 이제 쌍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인버스는 61.8 저항이고, 그다음에 탑10 지수는 61.8 지지 맥점인데, 만약 인버스가 7, 8.6까지 이게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밉니다. 예, 미니까 2차전지가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탑10 지수는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깰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제가 주중에 이것도 제가 그 장 마감하고 나서 좀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2차전지는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예, 조금 이번 주 중반까지 좀 감마하는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수급인데, 저는 이제 이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난주 5일까지 보시면 외인들이 전체 코스피에서 6조 8,600억을 매수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94%예요.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매수했다는 얘기죠. 다른 쪽 오히려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관 쪽은
코스피에서 3월 20일이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3월 20일부터 지난주까지 수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전이 급등 나왔던 3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급이 완전히 일로 쏠려버렸으니까요. 근데 기관 쪽도 이제 뭐 삼성전자만 1조 900억을 매수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2,6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아무튼 그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8,300억을 그 반도체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만 다른 쪽은 매도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이상. 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6조 5,900억을 순매도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100%입니다. 예. 삼성전자 100% 넘게 매도했죠. 삼전 6조 6,400억, 하이닉스 4,600억인데 예, 삼전하고 하이닉스 포함하게 되면 7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도한 금액 이상을 이 두 종목이 때렸다는 얘기예요. 107%. 그래서 3월 20날 삼성전자가 급등 나왔던 날 기준에서 지난주까지 수급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만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3대 투자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좀 찌글찌글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인들 뭐 기관들이 제대로 안 받쳐주다 보니까 신용은 많이 늘어난 가운데서 예, 주가가 좀 더 깊게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내용을 더불어 해가지고 제가 3시 40분에 오후장 마감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